프랑스의 명문대 소르본 대학 강의실. 교수님, 한국은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어주기 위해서 독특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투표 결과에 반기를 들며 교수님에게 따지듯 이야기하는 학생 무리가 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강의실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은 단체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던 프랑스 명문대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건 나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냐? 저는 프랑스에서도 명망 있는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인 오드레이 드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께 공개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학과 내에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시청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할 만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저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는 한국의 문화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선진국에 제대로 된 반열에 올랐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물론 아주 특이하게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이었지만 유일무이하게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라도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세계 정세는 한국만 특별한 대우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반대로 저는 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학생이었는데요. 프랑스도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미국은 미국만의 독특한 느낌의 매력이 있기에 언젠가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서는 나중에 취업을 나가는 경우 어쩌면 미국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해당 업종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유망한 회사들도 죄다 미국에 있었기에 취업이 수월하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쳐다볼 필요가 없었죠. 그런 저였기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강의 시간이었죠. 해당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선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서 앞으로의 50년을 끌어나갈 주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투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나온 투표 결과를 보고 1위를 하는 국가로 약 한 달 동안 견학을 다녀오게 될 겁니다. 물론 마냥 놀러만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들뜨진 마시고요. 당연하게도 해당 국가를 다녀오면 조별로 나눠서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각자 나름의 환호성과 야유를 보내며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교수님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이 투표의 결과가 눈에 훤했습니다. 보나마나 미국이 1위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앞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일은 없을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미국을 방문했던 적도 오래되었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어서 아예 미국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의 특별한 제안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오랜만에 의욕이 샘솟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가게 되면 어디를 방문할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면서 미리 미국 여행에 대해 상상하기도 했죠. 이때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투표의 결과가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될 줄은 말이에요. 드디어 투표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강의 시간이 되자 그 투표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던 나라는 아시아 국가 11개국, 유럽 국가 33개국, 아메리카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으로 총 50개국의 나라 이름을 적어서 각자 학생마다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표함에 있는 용지들을 개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부상하여 재미없고 싱겁게 끝나버릴 것으로 예상했던 투표 결과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남과 동시에 박빙의 대결로 치달았죠. 미국의 상대는 바로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설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곳 말하는 건가? 맙소사.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 저는 당최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거의 동률을 보이는 한국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에서 한 표가 나오면 한국은 2표씩 따라잡으며 점점 기세가 역전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미국이 12표나 뒤지며 한국을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단 저 혼자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닌 듯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이번 견학 목적지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려고 부단하게 애썼고 저와 뜻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논의 결과는 교수님에게 가서 항변하자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교수님에게 지금의 결과를 불복하고 따지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뜻이 강력했기에 저 또한 못 이긴 척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에게 찾아간 우리는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교수실을 나오고 말았죠.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우리에게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따끔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저에게 뼈있는 말씀까지 하셨죠.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을 선망하는 학생이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란 말이었어요.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투표를 진행하여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이 미래의 50년을 선도할 선진국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고 여러 가지 드라마나 케이팝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그런 부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제목으로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뽑혔어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물며 한국이 뽑혔으니 저의 이런 반응도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저와 친구들은 해당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고 결국 교수님과 우리 모두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게 되었죠. 시작이 그러했듯 일부의 학생들은 뛸 듯 기뻐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울상을 지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미국으로의 여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기획을 했는데 그들도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어서 해당 작전을 구사해보기로 했죠. 제가 생각해낸 작전은 다름 아닌 50대 50 전략이었습니다. 총 30일이라는 여행 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15일은 한국에서 보내고 나머지 15일은 미국에서 보내자는 전략이죠. 사실 저는 완전히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에서 15일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히 관광지를 돌고 즐길 것들을 다 즐길 것이라 여겼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도 한국 여행을 즐겨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 이후로는 당연하게도 미국으로 나머지 기간들을 즐기자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끼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고 크게 잘못된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하루하루 생활할수록 한국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먹은 첫 끼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는지 그냥 아무 곳에서 들어가도 실패하는 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먹은 소갈비찜이라는 음식은 먹는 순간부터 식당을 나오는 순간까지 거의 머리를 쳐박고 먹을 정도로 미친 듯 맛있게 먹었죠. 빨간 양념이라서 조금 맵기는 했는데 맛있게 맵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라며 물을 먹어가면서 땀을 흠뻑 흘리며 돼지가 된 듯 먹기만 했습니다. 과연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한국 음식을 한번 맛을 들이면 고향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찾게 된다더니 그 말이 200% 이해가 갔습니다.
소갈비찜을 먹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게 되는 저 자신을 보니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며 내가 이렇게 본능적인 식욕에 취하여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어릴 때야 부모님이 과자 사준다고 하면 냅다 애교도 부리고 했지만 다 커서까지 음식에 매혹되는 제가 한심하더군요. 한국에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훌륭한 인프라가 존재했고 천상의 맛을 지닌 음식들까지 존재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국 여행 며칠 만에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무이한 나라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이토록 발전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어쩌면 외계인이 한국에만 상륙하여 인류가 알 수 없는 기술들을 전수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 머물수록 처음에 한국행을 반대했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 자신도 한국의 생활에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겪었던 그 일은 제가 겪은 경험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고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20여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우리는 모두 한국의 생활에 흠뻑 젖어들었죠. 심지어 어떤 학생들끼리는 서로 가고 싶은 장소와 먹고 싶은 음식을 주장하느라 다투는 경우까지 생기다 보니 교수님의 중재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여행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과열되자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해내신 듯했죠. 우리를 모두 데리고 나가서 한정식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히 손에 꼽을 만큼 맛있고 독특한 음식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교수님이 우릴 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 번의 주문에 엄청난 종류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진짜로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른 눈빛을 지닌 미국인 혹은 유럽인들로 보이는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흡족한 표정을 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처 그들이 챙기지 못한 종이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누구도 남겨진 그 가방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잠시 후 어이없게 밝혀지고 말았고 이내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식당 안을 드나들다가 누군가의 발에 그 종이 가방이 채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의 발에 채인 종이 가방 안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양의 한국 돈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돈화폐의 단위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노란색을 띠고 있던 그 돈은 한국 돈 지폐 중에서도 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던 5만원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제는 그 화폐가 식당의 바닥에 넓게 흩뿌려졌는데 순간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뭐지? 내가 요 며칠 동안 깜빡 속고 있었던 것일까? 한국도 이러면 별다를 게 없잖아. 하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돈을 챙기고 도망갔을 테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느껴지는 이중적인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지만 가볍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정신없이 돈을 주워 담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그 돈을 주워서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원래의 종이 가방에 다시 넣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얼추 돈이 다 주워 담기자 식당의 주인에게 테이블 번호를 알려주며 이곳에 앉았던 손님이 돈 가방을 두고 나간 모양이라며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해서 나중에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 맡아두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라서 저도 모르게 돈을 종이 가방에 넣던 한국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돈을 주워서 달아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냐고. 정말 실례되는 행동이기는 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기에 그때는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분은 저에게 짧게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짓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우리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행 경험을 토대로 제각각 느낀 부분들에 대하여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과제물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이 유일무이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럽을 통틀어 미국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다. 문화 강국을 넘어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를 이끌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세계에서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의 절대 다수는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 강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경제력이나 국력, 군사력 등만 보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음을 알 수 있다.